빅머니 빅이슈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어제 우리 장중에 발표되었었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난달 분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또 미국 쪽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제조업 지표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 우리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력 있었을까요? 중국 제조업 지표 움직임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지표가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은 이제 그 PMI 지수인데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와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다소 엇갈린 그런 그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기준점이 50인데요. 일단은 50일 이상이 되면 화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50 이하면 이제 침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51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50 수준에서 이제 51까지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화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식 보도는 이제 49.8을 기록을 했죠. 따라서 또 한쪽에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다소 부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단 이 숫자만 놓고 본다라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똑같은 PMI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발표 주체에 따라서 어떤 쪽은 화랑이고 어떤 쪽은 불황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혼동을 주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와 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PMI 지수가 서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 이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일단은 그 차이신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실사 지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기업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문을 돌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측에서 대답을 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숫자가 일단 다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300여 개 기업이고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00여 개입니다. 그래서 약 100여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도를 따지게 된다면 차이신 지수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들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50 이상이고 하나는 50 이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러한 지표들은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트렌드를 보게 된다라면 두 지표 다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이미 지난달에 50을 넘어선 상태에서 51까지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도 48에서 49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경기가 일단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면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엇갈린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일관된 지금 지표 상황으로 본다라면 중국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또 서프라이 쇼크 수준의 제조업 지표가 중국에서 발표되면서 크게 또 우려감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개선 추세에 있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확인을 해봤고요. 글로벌 제조업 지표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네. 지표로 본다라면 미국도 일정 부분 상승 트렌드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DLS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면서 독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일단 유럽 쪽은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중국과 미국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협상의 속도가 늦춰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쨌든 이렇게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다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소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양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라는 것들이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PMI 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거, 제조업 지수가 좋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 지표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조기 해결 국면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빌미로 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제조업 쇼크 수준의 연초 지표, 그게 네. 바로 1월 효과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